안녕하세요. 알기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머니라떼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기업은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전구체 내재화를 이뤄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선보이는 DNF입니다. DNF는 방막 재료 중 하나인 전구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 전구체란 반도체 기판 위 방막과 금속 배선을 형성할 때 기초가 되는 소재로 미세회로를 만들 때 금속 방막을 입히기 위한 화합물을 말해요. 그리고 이 전구체는 고순도, 화학적 안정성, 액체 상태, 그리고 두께 조절 능력을 갖춰야 해서 세계적으로도 개발이 까다로운 소재로 손꼽힙니다. DNF의 주력 전구체 제품은 DPT, 헥사클로로다이실란, 그리고 하이K가 있는데요. 이 중에 주목해야 할 소재는 상장 기업 중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고유전 물질인 하이K 제품입니다. 하이K는 절연막이 얇아지면서 발생하는 누설 전류 문제를 획기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로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전구체입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D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패시터의 재료이기도 한데요. 내용이 좀 생소하고 어렵죠?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첨단 반도체 시대로 갈수록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죠. 결국 제한된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넣어 집적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 트랜지스터 크기가 줄어드는 만큼 사용되는 절연막의 면적 또한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절연막의 두께를 얇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되는데요. 기존 절연막 소재인 실리콘 산화물의 두께를 10나노미터 이하까지 낮추는 대수술을 진행을 했지만 이제 너무 막이 얇아진 나머지 절연막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 마이너스 전하 알갱이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누설 전류가 심각해지면 그만큼 칩의 전력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절연막 구조를 있는 힘껏 바꿔봤으니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유전율 K를 올릴 수 있는 소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은 것이 바로 하이K죠. 하이K를 한글로 풀면 고유전율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유전은 한자로 꿰 유자에 전기 전자를 씁니다. 유혹할 때 그 유예요. 그러니까 끌어들인다는 그런 의미죠. 고유전율이니까 한마디로 같은 전압을 걸어줘도 마이너스 전하 알갱이를 자기 발 밑에 더 잘 끌어들이는 그런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전구체가 하이K인데 이 기존 제품보다 무려 5배나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어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엔 이게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개발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 신의 선물이란 극찬이 쏟아졌던 제품이 바로 이 하이K입니다. DNF가 상대적으로 이 제조하기 어려운 하이K 기술 개발에 성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고객사에 납품한다는 것을 큰 강점으로 손꼽을 수 있어요. 이에 더해 이 반도체 제조사의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수입 소재보단 국산 소재에 대한 선호도가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소재 기업과 경쟁하는 DNF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국내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구체는 제조 과정에서 다루기가 까다롭고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협력사의 존재가 절실하죠. 따라서 삼성전자와 지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DNF에 앞으로 보다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D램의 회로 선폭이 15나노미터에서 14나노미터 이하로 미세화되면서 이 증착 공정에서 DPT 제품과 하이K 제품이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DNF의 실적은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회로 선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역주행하지 않으며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든 반도체 미세화를 통해 원가 절감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DNF는 DPT 제품과 하이K 제품의 수요 성장에 따른 수혜를 계속해서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된 때는 2013년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낸드 플래시 구조를 입체적으로 집적화된 3D 낸드 플래시 구조로 바꾸면서 증착 장비와 식각 장비 분야에서 기존 메모리 반도체인 2D 낸드 플래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몇백억 원 수준이었던 이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 앞자리가 바뀌는 수혜를 입었어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9년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라는 테마가 다시 한번 주식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때는 경제 논리보단 정치 논리가 앞섰었죠.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경제 보복 조치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제품인 PR, FPI, 그리고 고순도 불화수소 이 3개 품목을 개별 수출 허가로 바꾸며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정부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강구해 일본에 의존하는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지원을 시작했죠. DNF는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돼 2019년부터 5년 동안 정부로부터 금융지원, 기술개발, 그리고 사업화 자금이나 투자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이케이 개발 성공으로 소부장 뿌리기술 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2021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혁신기술 보유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수입에 의존하던 고난이도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강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3년 지금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 가격, 프라이스 P와 물량, 퀀터티 Q 중에서 물량인 Q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실적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으론 2021년엔 삼성전자의 투자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지분율 7%인 81만 주, 그 당시 2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것이죠. DNF의 대주주 지분율은 16.35%로 그리 높진 않습니다만 이 소부장 기업이다 보니 안정적인 2대 주주를 만나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생산시설을 증설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DNF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서 소부장 국산화에 이바지하는 FST나 SNS텍, 그 밖에 여러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죠. 삼성전자가 이처럼 다수의 소부장 기업에 지분 투자를 감행한 이유는 2019년 이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서 일본산 반도체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받은 DNF, FST, SNS텍은 삼성전자의 소부장 국산화 노력과 비용 절감 노력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이 각사가 설립된 이후 삼성전자 측에 주력으로 공급했던 품목이 일본 수입 품목 대체에 꾸준히 이바지했던 품목이기도 하죠. DNF의 경우엔 일본의 아데카사로부터 수입하던 품목을 대체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느 기업이나 그렇듯 리스크 요인 또한 존재합니다. DNF의 경우엔 삼성전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사란 점인데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동률을 유지하면 DNF에게 유리하고 가동률을 낮추면 DNF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점이 이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강점이자 약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선언했죠. 이 DNF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준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황기의 전사비용 절감을 위해 소부장 국산화 기업의 제품을 더욱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고 감산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다시 상승해 반도체 사이클이 불황기에서 회복기로 접어든다면 DNF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DNF를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DNF는 2021년 7월 신고가를 경신한 뒤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3월 29일 상장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과 함께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은 주가 상승의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이평선인 241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장기간의 평균 가격을 단기간의 평균 가격이 상향 돌파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81선의 골든 크로스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DNF는 241선을 돌파한 뒤 481선의 저항을 맞고 횡보 중인 상태입니다. 추후에 241선을 돌파한 3월 29일자 캔들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중요 포인트이며, 481선을 돌파한다면 단기적인 급등도 가능하니 차트 분석하실 때 이런 부분을 유의 깊게 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이 업로드되는 대로 놓치지 않고 빠르게 양질의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